10월 15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죠. 어려웠었나요? 혹시라도 좀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지난주와 지난주 동영상을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 핵심은 포인터예요. 아마 다음 주는 중간 시험이니까 수업을 안 할 거고, 어쨌든 이번 학기 끝까지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포인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이해하고 계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 좀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수업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 동영상을 이렇게 빨리 보기나 건너뛰기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아마 제가 지난주 동영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고, 특히나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변수 선언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서 막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변수를 선언하죠.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죠. 우리가 선언한 변수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할 때 컴퓨터의 어느 곳에 있다고 했었죠? 네, 메모리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컴퓨터의 메모리에 위치한다 했었죠. 그 곳, 메모리의 어디, 그곳을 번지라고 하죠.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까만 칩 기억나시죠? 까만 칩, 다리가 8개 달린 거. 그 칩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또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포인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마 포인터의 대부분은 아마 그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은 풀로 한번 다시 찍었거든요. 정말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동영상인데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인터에 대해 설명을 또 하고 있더라고. 포인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중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포인터에 대해 설명을 너무 많이 하냐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필수 동영상인데.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포인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지난주와 지난주에 배웠던 포인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주에 배열에서 포인터를 한번 써봤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PDF를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쭉 해볼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습 위주로 조금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출석 인정 메일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이 많았고 많은 질문들 중에 제가 하나, 둘, 셋, 넷, 7개 정도? 7개를 추렸습니다. 추려서 오늘 수업에서 그 질문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질문들 중에 오늘 수업을 할 내용에 대해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 수업, 오늘이죠. 다음 주 수업에 설명드릴게요. 또는 이거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또는 한 몇 주 후에 배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드린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를 배워서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배웠던 포인터를 이렇게 조금 더 응용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또 이 질문들, 지금 나왔던 질문들, 이 질문들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성공했네요. 아까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10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짧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시나? 죄송합니다. 전 정말 싫어했었는데 중간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가장 확실한 거 첫 번째 중간 시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가장 정확한 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클릭한 곳 있죠. 이런닝의 강의 컨텐츠, 거기서 클릭하신 거잖아요. 클릭하고 이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적어놨을 겁니다. 중간 시험은 언제 오픈이 될 거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보실 거고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중간 시험에 대한 안내는, 정확한 안내는 그 제가 텍스트 올려드린 그 공지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클릭한 그곳, 클릭한 그 게시물 있죠. 그 게시물에 제가 공지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한 몇 주에 걸쳐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확실히 결정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했었죠. 설문조사 했었는데 약 50% 정도 분들의 참여율 되게 좋아요.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50% 이상이 3번 대체 레포트, 즉 수행평가, 제출된 레포트로 기말시험 대체, 네, 이거를 50% 이상 분들, 정확하게는 89%에서 90% 사이 분들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요 시점입니다. 아마 몇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설문조사 시간이 몇 시간 남은 것 같은데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3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 온라인 시험은 선택을 하신 분이 0분이에요. 0명. 0명. 현재 시간까지 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시험은 치러지지 않을 거고요. 1번 실습시험. 실습시험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수업하는 시간이 3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 대면 수업으로 해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기가 좀 애매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주어진 조건의 미션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작성하라,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실습시험 1번 실습시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50% 이상, 50% 정도의 참여율이 있었고, 1번 실습시험은 프로그래밍 조건 제시 후 제한 시간에 작성 제출, 네, 10%에서 11% 사이입니다. 2번 온라인 시험은 0명, 0%입니다. 3번 대체 레포트 수행평가입니다. 제출된 레포트로 기말시험 대체 89에서 90% 사이입니다. 현재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입니다. 근데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결정된 것만 대체 레포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체 레포트인데 제가 이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제 그거를 하시는 건데, 서술형 문제는 하나를 넣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설문조사죠. 두 번째 항목,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쓰는 거, 거기에 약간 좀 갈려요. 프로그램 좋아요, 이제 그쪽으로, 또는 좀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프로그래밍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러면 상충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프로그래밍 과목은 프로그래밍 기술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서술형 문제 하나 좀 넣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정도. 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 시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클릭하기 위해서 보셨던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 위에 적혀 있을 겁니다. 기간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수요일 오전에 오픈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오전쯤에 여러분들이 오픈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중간 미션을 보겠죠? 그리고 기간은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금요일 밤 12시까지. 그래서 수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제출을 받고 단 제 수업에서는 출석은 지각이 없지만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자는 언제까지 받을 거면 받냐면 이제 현재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생각 중인 거는 토요일 밤 12시 정도까지는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점수, 이제 페널티는 있죠. 지각에 대한 페널티는 점수가 좀 몇 점 감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금요일까지만 딱 받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습관했던 게 제가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이제 이렇게 공지되는 공지사항이나 지금 이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중간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각 시간을 뒀습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간 시험에 대한 지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확정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클릭한 그 게시물 있죠? 이러닝의 강의 컨텐츠, 네, 그 게시물 윗부분에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더 정확한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긴 바랍니다. 동영상을 다시 찍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횡설수설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간결하고 깔끔하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쭉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동영상 이후로 포인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볼 거니까 네,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